여러분 현재 킹달러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킹달러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그건 다 핑계고요. 사실은 미 연준에서 이미 2021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유가 다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줬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제한이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전 세계의 환율을 좌우할 수 있는, 또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연준에서 어쨌든 저쨌든 작년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폭풍을 우리가 엄청나게 맞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요, 갑작스럽게 연준에서 금리를 초고속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사실 이걸 예상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2의 오일 쇼크 사태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보는데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일 쇼크 사태 때는요, 에너지를 의존해야 되는 국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자체적으로도 에너지를 수출하는 상황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 중국의 경제 가운데서도 이란과 러시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로 원유 가격은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 중이다 라는 거죠. 전쟁과 상관없이 미국이 막대한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들은 그 돈들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죠?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물가 압력을 계속 받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올리기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진정을 놔야 되냐? 지금 전쟁 상황에 있어서 진정세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움켜쥐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미리 원자재를 확보해 놓을 거 아닙니까? 팔지 않고. 그래서 미리 사재기하고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었고 전쟁을 방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다름 아닌 바로 킹달러 현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 하니 뭐 연준이 사실은 뭐 바보도 아니고요, 그쵸? 지금 수백 년 동안 미국의 통화권을 좌우하면서 돈놀이를 계속 해왔던 저들에게 어떠한 계획과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달러를 급격히 올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에서 갑작스럽게 자이언 스텝이다 하면서 계속 밟아갔던 게 굉장히 사실은 어색했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일 쇼크 핑계를 대긴 하지만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로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방치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약간의 인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요, 이 인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득으로 취하려고 하는가를 관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킹달러를 통해서 어디로 돈들이 흘러가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기사를 가져와서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미국 사람들의 명품 쇼핑 구매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킹달러 현상을 이용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침체, 경제가 후퇴하는 것의 가장 큰 신호 중에 하나가 명품 시장이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호황을 또 의미하는 것이 뭐다? 명품 시장이 뜨거울 때, 인기가 많을 때, 그때를 또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가 흘러가는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에 대해서 가치 있게 보면서 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 물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건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비싸게 여기겠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8%가 지금 찍히고 있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8%인데
달러가 상승하는 가치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만 시간 텀을 두고 해외 수입 물자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식료품이나 뭐 이런 가격들은 해외 물건을 통해서 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미국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한다기보다 소비한다기보다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나 회사나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윤곽이 잡힌 건 아닌데 일단 예상대로는요, 이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달러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지금 쇼핑을 한다든지 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팬데믹으로 묶였던 미국인들의 그 자산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 그 전에는 뭐 태블릿 PC를 구매하고 차를 바꾸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산을 매입하면서 또 해외로 나가서 달러를 쓰면서 묶였던 달러 자산이 전 세계에 풀리는 효과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킹달러 현상이 아니었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킹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일본 내수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할 수 없이 중국 물건이 아무래도 싸지 않습니까? 중국에 생산되는 물건들이요.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나름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맞고 투닥투닥 하지만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요 완전히 정부가 차단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오바마 정권 때도 중국을 계속 견제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오바마 정권 시절의 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서 킹달러 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오일 쇼크 사태 때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살아봤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뭐 경제를 체감해갖고 뭐 그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패닉 셀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노선이 정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정이 되면 몇 개월 이내에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때 어떠한 섹터나 종목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